안녕하세요, 강한무석입니다. 오늘은 해외 축구 3경기 새벽 한 4시 5시쯤 있던데 3경기를 준비해 왔고요. 이 경기가 아니라 요거 먼저 갈게요. 헬라스 베로나 대 엠폴리. 어제 제가 추천해드린 3경기, 2폴 찍으실 거면 로마 승, 토트넘 승, 뭐 조금 더 추가한다면은 맨시티 마인 1마인이나 뭐 3.5 언더, 그리고 나폴리 프렌 추천해 드렸었는데 나폴리 프렌 좀 아쉽게 됐어요. 마지막에 동점 갈 수 있었는데 끝발이 안 받네요. 찬스를 좀 못 살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두폴 같은 경우 나쁘지 않았었고, 오늘은 당연히 큰 금액의 베팅은 좀 경기 수도 적고 뭐 아예 확실하다 싶은 경기도 좀 애매한 수준이라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, 충분히 그래도 뭐 반풀이나 아니면 조금 몇 장 정도는 던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경기들이라고 판단해서 3경기밖에 없지만 영상 업로드하게 됐습니다. 진행해 보면은 일단은 베로나 요즘 기세가 무섭죠. 최전방에 이제 시메오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화려한 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에요. 확실히 공격력이 좀 뛰어난 모습이고, 나폴리를 상대로도 엄청 꽤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, 홈 4연승.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살레르니와 사스올로 비교적 좀 전력적으로 불안한 팀들을 상대로 원정에서 2연승을 따낸 모습인데, 뭐 두 팀 다 각각의 좀 유리한 포지션에서 만났어요. 베로나는 홈에서 성적이 원정보다 더 좋은 모습이고, 원정에 아직 첫 승이 없죠. 엠폴리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 지금 시즌 5승 중에 4승이 원정에 있는 모습인데, 일단은 부상자 쪽에 베로나는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공격수인 칼리니치가 출전 정지로 빠지고, 뭐 베사 같은 교체 자원이 또 출전 정지로 빠집니다. 특별히 이제 미드필더 쪽에 좀 핵심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라조비치나 뭐 일리치 같은 선수들이 불투명에 떠 있는 모습인데, 제가 여러 뭐 자료들을 찾아왔을 때 라조비치는 선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일리치는 교체 명단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.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뭐 해외 쪽에서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풀라인업입니다. 거의 풀이에요. 거의 풀이라고 그냥 보면 되는데,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엠폴리는 뭐 역습이나 공격에서 속도 이런 거는 중간중간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, 지금 베로나 상대로 주도권을 잡고 경기하기는 힘들어 보여요. 아무래도 베로나가 뭐 라조비치까지 정도도 선발에 띄워준다면은 충분히 주도권을 갖고 조금 더 엠폴리의 골문을 두들릴 걸로 보고, 일단 베로나 쪽을 보긴 하는데 먼저 2.5 기준 오바를 봅니다. 엠폴리도 충분히 역습에서 득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, 베로나가 또 홈에서의 강점, 특히나 이제 올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, 얘는 그 감독이 바뀌었잖아요. 올 시즌은 지난 시즌에 그 감독, 수비만 하던 감독이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치고받는 오바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, 일단 저는 베로나 쪽을 보는데요, 한 가지 걸리는 점이 5연승이요. 이기면은 5연승인데, 물론 지금 포스 자체로는 5연승 할 만한 포스여서 그나마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덜 의식을 했다고 해야 되나. 제가 웬만하면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팀들은 이 정도 사이즈 나면 그냥 무조건 반대 찍거든요. 뭐 확실한 우위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무조건 반대 프레임 보는데, 지금 베로나의 어떤 경기력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 5연승을 해도 크게 이상할 사이즈는 아니에요.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. 그래서 일단은 베로나 승쪽까지 보게 되었습니다. 양쪽 다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접근하기에는. 두 번째 경기죠. 토리노 대 우디네세인데, 방금 말씀드린 베로나의 감독이 토리노로 왔어요. 그러다 보니까 토리노가 올 시즌에 그래도 언더가 좀 많이 뜨고 있죠. 지난 시즌에 베로나가 보여줬던 그 언더를 토리노가 약간 물려받은 느낌인데, 그리고 토리노의 오바를 베로나가 가져갔고, 뭐 그런 느낌이에요. 근데 어쨌든 간에 토리노 같은 경우 두 팀 다 올 시즌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에요. 좀 부상자들에 좀 시달려가지고 초반에 고전을 해서 순위가 좀 내려가 있지,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들이 그래도 한창 뭐 더 많았을 때보다, 물론 토리노 아직도 많아요. 근데 좀 돌아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, 최근 경기들에서는 뭐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니다. 우디가 그래도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부상자들이 이때 당시에는 특히나 많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지만 어, 나름 선방했다고 봐요. 저는 이기질 못해가지고 승점을 못 쌓아서 그렇지, 잘 지지하는 경기를 최근에 보여주고 있다. 토리노 같은 경우 홈에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,
일단 부상자 쪽을 보면은 토리노는 이제 베르디, 공격 자원 베르디와 미드필더 자원인 만드라고라, 그리고 수비 쪽에 안살디나 뭐 로드리게스 같은, 뭐 얘는 베테랑이죠. 뭐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. 분명히 전력적인 그래도 누수가 있는 토리노라고 볼 수 있겠고, 그래도 뭐 핵심 선수들은 있긴 있어요. 벨로티라든가 아니면 뭐 미드필더 자원인 포베가, 뭐 이런 핵심들은 분명히 있는 토리노고, 특히나 이제 포베가가 빠졌을 때 지난 스페치아 원정에서 거의 졸전을 펼쳤죠, 토리노가. 그렇게까지 제가 올 시즌에 토리노가 못했던 경기는 못 본 것 같은데,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, 아무래도 미드필더에 포베가가 빠진 게 좀 컸다고 보는데, 어쨌든 프렛 얘도 좀 그래도 중요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, 미드필더 쪽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 로테이션급 불투명에 떠 있습니다. 우디네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켄고 같은 괜찮은 로테이션 미드필더 자원과 뭐 주전 풀백 라르센이 이제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. 마켄고 출전 정지인가? 아무튼 빠져 있습니다. 이렇게 빠져 있는 상황인데, 기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상당히 박빙의 경기로 흘러갈 걸로 봅니다. 절대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요. 토리노가 뭐 1.8대 정배를 받았지만 이긴다면 그래도 햄무 쪽으로 보고요. 한 골 차, 그냥 꾸역 한 골 더 넣어가지고 이기는 그림이 나올 걸로 보고, 어쨌든 저는 이거 토리노가 이긴다면 햄무를 본 거고요. 토리노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. 기본적으로 무승부 보고요. 우디네세 프렌 쪽을 보는데요. 우디네세 같은 경우도 경기력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. 특히나 이제 뭐 데울로페우 같은 자원이나 이런 선수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. 부상을 좀 초반에 몇 경기 전에 부상을 좀 입으면서 최근 경기에서 빠져 있다가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오면서 좀 컨디션 점검을 했고, 지난 경기 이제 사소올로와의 이제 홈 경기에서 바로 선발로 투입을 했고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분명히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. 근데 이 경기는 상당히 그래도 박빙으로 가고, 결국에는 문전 앞에서의 집중력이 높은 팀이 제가 볼 땐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. 어느 정도 동등한 기회와 비슷하게 경기 운영을 할 걸로 보는데, 결국에 문전 앞에서 결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, 토리노에는 그래도 상당히 좋은 벨로티라는 좋은 스트라이커가 있는데, 물론 이게 제가 지금 분석하는 시점이 토리노가 마지막으로 리그 경기를 치는 게 2주 전이에요. 국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얘의 폼이 얼마나 나아졌을지 모르겠어요, 사실. 그러니까 2주 전만 해도 벨로티가 사실 복귀한 지 크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. 10월 죄송합니다. 뭐 10월 뭐 중순인가? 그때쯤에 복귀해가지고 뭐 복귀하고 한 뭐 두세 경기 뛰었던 걸 기억하는데,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에 좀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였었다. 쉬운 찬스들을 거의 매 경기 놓치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고, 물론 한 골인가 좀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어쨌든 그 이번 국대 기간 2주 동안 또 얼마나 폼을 끌어올렸을까가 관건이긴 하지만,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으로는 사실 저는 벨로티보다도 우디네세가 오히려 좀 찬스 대비 득점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. 데울로페가 복귀하고 확실히 이제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뭐 앞선 공격 자원도 크게 나쁘지 않고, 미드필더 쪽에 이제 뭐 페레라 같은 선수들도 충분히 득점에 가세해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우디네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. 야구세 정도로 봤고요. 문전 앞에서의 결정력을. 그래서 저는 우디네세 프렌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.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. 어너바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긴 한데, 그래도 저는 2.5기 좀 언더 봅니다, 이 경기는.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. 마지막 경기죠. 세 번째 경기 라요 대 마요르카인데, 기본적으로는 라요가 올 시즌 홈에서 괜찮아요. 물론 5연승이 지난 셀타비고와의 이제 홈 경기였죠. 라요 그때 당시에 이제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뭐 연승이 깨졌었는데, 그때 제가 분석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, 저는 이 라요의 홈 5연승을 이 팀의 최근 물론 초반엔 괜찮았어요. 근데 최근 경기력 대비 성적에는 좀 과대평가돼 있다. 좀 과분한 성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셀타 프렌 쪽을 봤었고 뭐 그랬었는데, 마요르카가 이 기록이 좀 걸려요. 사실 저는 이거 무승부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다고 보거든요. 그러니까 라요가 쉽게 이기지 못한다라고 봐요. 근데 4연무여서 제가 지지난 분석 때였나? 또 어디 에스턴빌라였나? 브라이튼하고 거기도 이제 상대 전적 4연무가 있어가지고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기억에는
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기록적인 부분이 상당히 걸렸었는데 이것도 마요르카 여기서 비기면 5연무예요.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뭐 3연무까지도 쉽게 잘 안 보긴 하는데 5연무는 너무했다 싶어요. 그래서 결국에는 승패를 좀 나눠서 어디가 이길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부상자 쪽에서 라이온은 팔카오가 빠집니다. 팔카오 빠져요. 아웃. 팔카오가 뭐 아웃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뭐 쿠보 진작부터 뭐 아웃이었죠. 이번 주 거의 못 뛰고 있는데 쿠보가 아웃됐고 뭐 이강인 이런 애들은 출전이 가능합니다. 결국 이제 어디가 좀 더 확률적으로 높냐라고 봤을 때 저는 라이오가 약 우위라고 봐요. 살짝 더 앞서 있다. 승패로 나눴을 때는 마요르카 어쨌든 원정 경기고 라이오가 홈에 2점이 있으니까 살짝 더 앞서 있다고 보는데 아니 뭐 55대 45 사이즈면 저는 이거 마요르카 쪽을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마요르카 역배승을 보고요. 마요르카 프렌 쪽을 보고 2.5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언더 쪽을 봅니다. 한 골 먼저 넣는 팀이 제가 볼 땐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. 이렇게 좀 판단을 했고 마요르카 같은 경우도 경기력 나쁘지 않습니다. 이거 4연무 때도 그렇게 막 엄청 약팀들 아니었어. 뭐 세비야 이런 팀들도 있어요. 그런 경기에서도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어요. 그래도 마요르카가 사실 퇴장을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. 거의 무슨 뭐 2경기 한 경씩 골로 퇴장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 순위는 이 팀이 그렇게 나쁜 팀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. 승부도 뭐 비율이 높긴 하지만 쉽게 지지는 않는다. 쉽게 지지는 않는다. 라고 봐서 저는 라이오가 앞으로 이 성적을 조금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. 지금 이 순위는 조금 라이오한테 좀 저는 과분한 순위라고 좀 봤는데 어쨌든 간에 좀 어려운 경기라고 저는 봅니다. 어려운 경기로 보고 일단은 분석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저는 아무래도 좀 당연히 금액을 말씀드리는 금액을 올려가기보다는 내려가지고 그래도 좀 베팅을 하지 싶고요. 내일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들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고요. 뭐 좀 이따가 뭐 NBA 경기들까지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